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간 제주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고 정전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속 36m, 시속으론 131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수십 년 된 가로수가 쓰러져 달리던 차량을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 소방대원들이 나무를 베어 옮겨보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 초고층 빌딩 아래는 강력한 빌딩풍에 가로수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가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강조는 했는데 제주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고 뿌리가 뽑히는 등 강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연신 몰아친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뜯겨 날리고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지거나 철제 펜스가 엿가락처럼 휘어 쓰러지는 등 제주에서만 피해 신고가 130건을 넘었습니다. 태풍 바비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한라산 사제비 오름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부으며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고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비바람에 전선이 끊어져 160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제주 지역 800여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꽃이 이르면서 정전이 됐어요. 그게 한 3번 지속됐거든요. 한 5분 간격으로. 손님 있을 때도 계산을 한번 못 해가지고 좀 그런 피해도 있었고.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최고 10m의 높은 물결에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모두 결항돼 휴가철 관광객 등 3만 5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다시 지금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예. 휴가차 지금 내려왔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어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까지 제주를 핥히고 가면서 섬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번 제8호 태풍 바비는 서해 방향으로 북상을 하면서 제주가 태풍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해 큰 피해가 우려됐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진로를 서쪽으로 더 틀면서 예고했던 만큼의 역대급 강풍에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5m로 강도가 매우 강한 상태로 제주를 향해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 태풍 바비가 제주에 가장 근접할 때는 한라산 윗세오름에 초속 36m가 넘는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태풍 바비가 제주 서쪽 가까이에 접근하면서 이곳 대정 지역에는 이처럼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 바비는 당초 2012년 15명이 숨지고 57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로 예측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그러나 태풍 바비는 실제 진로를 예상보다 서쪽으로 약간 더 틀었습니다. 어제 기상청 예보에는 제주도가 초속 25m 이상 강풍 영역에 포함됐지만 제주에서 서쪽으로 70km 이상 더 떨어진 경로로 북상하면서 제주는 강풍 영역에서 살짝 벗어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당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로 예상됐던 강풍은 실제로는 초속 30m대 관측에 그쳤습니다. 북한 지방에 위치한 상층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태풍의 진로가 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풍 반경이 서쪽으로 멀어지면서 최대 순간 풍속이 윗세오름 초속 36.4m. 그러나 태풍 바비는 크기가 크고 이동 속도가 느려 서해로 북상한 뒤에도 제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뒤쪽의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오고 새벽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N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수도권을 방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이틀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3명은 JDC 직원과 그 가족으로 광복절 연휴 기간 수도권을 방문했다 감염되면서 수도권발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오늘 추가 발생한 35번 확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4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다 감염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나 손님들이 많이 오면 단체로 오거나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런 거 있나 이렇게 아무래도. 역학 조사 결과 34번 확진자는 22일 서귀포시의 맥주집 3곳과 카페에 들렀고 23일 서귀포시의 카페 2곳, 24일에는 퇴근한 뒤 제주시 에어릅 음식점과 이도동의 맥주집에 들리면서 4일간 접촉자만 17명, 대부분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C발 감염이 잇따르면서 JDC가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JDC 직원과 입주기업 직원 등 38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전 직원들의 도외 이동과 회식, 대면 회의 등을 금지하는 등 복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실내 20인 이상 그리고 실외 50인 이상의 집단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장이나 개인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수도권발 감염이 확산되자 광복절 연휴 기간 수도권을 방문했던 도민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광복절 연휴 기간 수도권을 방문한 모든 도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도민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격리치료시설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폐장한 해수욕장에서도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입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제주 등 전국 해수욕장 251곳이 폐장했지만 늦더위로 이용객들이 이어지자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 금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재와 함덕 등 대형 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김상엽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 측근으로 공모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김상엽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김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에 최근 5년 동안 3억 5천만 원의 학술 용역을 맡겼고 법인 설립 이후 맡은 용역의 절반 이상도 제주도와 관련이 있다며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홈페이지에 제시된 연구 사업은 총 9건입니다. 맞아요? 그중에 5건이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건이 제주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도청이 정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 예, 그 말씀은 송구스럽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실 용역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4개월 동안 7명이 용역에 참여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사례를 제시한 게 고작이라며 연구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 내용이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 근데 이 관련된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관련돼서는요. 내용이요. 없어요. 이것이 그냥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 그린빅뱅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김 예정자를 위해 만들어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력도 논란이 됐습니다. 4대강 사업의 제가 결론만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 토건족의 카르텔 을의 선봉에 계셨던 분이 제주의 영건으로 와서 청정과 공존을 말씀하시고 김 예정자는 제도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4대강은 자신이 직접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5년간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제가 책임이나 이런 것을 면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부실 용역 의혹에 대해 감사위 감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김 예정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등이 미흡하다며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사고와 관련해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주민세 납세 고지서 제작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출력됐고 검수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도내 개인 의원의 4분의 1이 휴진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개인 의원 450곳 가운데 오늘 휴진 신청을 한 곳은 115곳으로 휴원율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래가 많은데요. 제주대 병원과 한라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일부가 파업을 진행 중으로 제주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파업에 동참해 휴진할 경우 보건소에 휴진 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의사회 임원 등을 면담하고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제주를 지켜내도록 의료계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5명으로 지난해 4.8명보다 0.3%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21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었습니다. 한편 상반기 제주 지역 혼인 건수는 160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 줄었고 이혼 건수는 831건으로 3.1%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주도와 행정시 등을 상대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실태 성과 감사를 한 결과 16건의 불합리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